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효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손 1000회개씩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가, 명칭 한 가지, 나, 분류 기호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가, 명칭은 프레스고요. 손 1000회개씩 분류 기호는 D입니다. 자, 이 문제는 신기한 건 보통은 지금까지 밑에 아래표에 참조 보실게요. 보통 광전자식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24년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지금 분류규 D라고 했죠. D의 형태, 손천액식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엔 뭐다? 양수 조작식, 가드식, 수인식도 역시나 다 암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체킹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양도나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기구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오는데, 자, 이 문제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 자, 보시죠. 자, 1번 공기 압축기, 2번 원심기, 3번 예초기, 4번 금속 절단기, 5번 지게차, 6번 포장기계입니다. 그 포장기계 중요한 거는 뭐다?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부분 꼭 써주시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6가지를 다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안전보건관리 규정 포함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는 필수 암기법령 파트죠. 필수 암기법령.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필수 암기 법령입니다. 자, 보시죠. 답안을요. 자, 1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번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번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번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건 뭐다? 암기법은 안작사입니다. 안작사. 많이 들어보셨죠? 안작사 암기법은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말고도 총 7가지 더 있으니까 그것도 다 암기해 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자,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가를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건 뭐죠? 안전보건개선계획서입니다. 2번, 사업주는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장하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건 며칠이죠? 60일입니다. 60일.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앞전 24년도에 1회차 대비하실 때 제가 신출 대비비로 만들어졌던 문제 중에서 나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신출 대비로 뽑아놨던 문제에서 신출로 정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잘 암기해 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나왔네요. 자, 근로자 수 1,440명이 주당 40시간씩 연간 50주 근무하고 조기 출근 및 잔업시간 합계가 10만 시간, 출근율 94인 사업장에서 재해 건수 40건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1,200일, 사망재해는 제외하라고 했고요. 사망재해 한 건이 발생했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 표시해놨죠. 이건 내가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풀어보시죠. 자, 강도율. 총 근로시간 수분의 총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자, 보시죠. 자, 근로자 수 1,440 곱하기 주당 40시간 곱하기 40 곱하기 연간 50주 곱하기 50 그리고 출근율 94를 했죠. 이걸 100분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하나, 둘 하면 0.94가 나오죠. 곱하기 0.94. 그리고 여기서 조기 출근 및 잔업시간 합계가 10만 시간이죠. 그래서 더하기 10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에는 총 근로손실일수가 들어가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근로손실일수 1,200 더하기 그리고 사망재해 한 건이 냈죠. 7,500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푸시면 3.10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전에 산업안전기사의 시험을 많이 안 쳤던 회차이기 때문에 안 쳤던 시험입니다. 그때는 해당 문제가 논란이 없었습니다. 논란 X. 근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요. 사망재해 사고 건수가 한 건이라고 했을 때, 사망재해 건수가 한 건이라고 했을 때, 이게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보잖아요. 사망사고 한 건이 났습니다 하면 그게 사망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24년 1회차 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논란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해당 문제는 전원 정답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만약 이제부터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안 나오고 사망자 수 뭐 3명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체화되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망자 수는 자 신체 장애 때문에 보죠. 사망은 7,500일이죠. 그럼 사망자 수 3명이라면 7,500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진 않고 정확하게 사망자 수 몇 명이다. 아니면 뭐 4급에 대한 신체 장애 등급이 4급이 3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 문제는 신체 장애 등급을 꼭 암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클러치 맞물림 개수 4개, 300 SPM 동력 프레스의 양수 기동식 안정장치의 안정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계산식을 알아야겠죠. 자, 보시죠. TM은 클러치 맞물림 개수 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매분 행정수 분의 6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식을 대입해보죠. 클러치 맞물림 개수 4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매분 행정수는 SPM이거든요. 300분의 6만입니다. 그래서 풀면 150이 나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전장치의 안전거리를 구하시로 나왔죠. 그렇게 보다 안전거리는 1.6 곱하기 TM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풀어진 답대로 150을 1.6 곱하기 150 대입을 하시면 240mm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TM은 뭐다? 급정지 시간이고요. DM은 안전장치의 안전거리입니다. 이 문제는 소위 말해 자주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 패턴이기 때문에 해당 식을 알고 있고 해당 식에다가 이 숫자만 대입을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오랜만에 나온 문제네요. 보기의 안전밸브 형식 표지사항을 기술하시오. 단 마지막 B는 제외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S는 요구 성능이자 요구 사항이고요. F는 유량 제한 기구이고요. 2는 호칭 지름 구분이고요. 1은 호칭 압력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나오던 문제가 갑자기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 부분은 좀 쉬운 문제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철골 작업을 중지하는 조건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이 문제는 자, 알려드리죠. 작업형에 이어져 나옵니다. 작업형의 단골 문제. 작업형도 역시 다 필답도 자주 나오고 작업형도 자주 나옵니다. 자, 보시죠. 풍속, 강우량, 강설량을 물어봤고요. 자, 풍속은 뭐다? 자, 답 한번 보시죠. 풍속은 10m/s 이상인 경우, 자, 강우량은 1m/h인 경우, 강설량은 1cm/h인 경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단위입니다. 강우량은 1mm/h이고요. 강설량은 1cm/h입니다. 짧게 10, 1, 1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단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위는 중요합니다. 단위를 잘 써야 돼요. 단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 신출이었네요. 신출. 자, 보시죠. 자, 1번.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수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번. 사업주가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 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의 내용은 뭘까요? 근로자겠네요. 근로자. 이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뭐뭐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건 뭐다? 근로감독관입니다. 근로감독관. 천재지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청일 다음 날로부터 며칠 이내, 이건 뭐다? 4일 이내입니다. 4일 이내에 뭐뭐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그건 뭐다?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입니다. 이건 신출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문제는 이제는 다음부터 기존 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근로감독관 4일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심사 중 형식별 제품 심사 기간을 60일로 하는 안전인증 대상 보고 5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신출이라기보다는 기존 기출이 변형된 거겠네요. 기존 기출 변형입니다. 변형. 자, 보시죠. 이거의 답안은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져서 정돈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래 표를 보여드릴게요. 제품 심사 60일에 대한 표가 있고요. 그 제품 심사 30일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30일에 대한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일 내용도 암기하셔야 합니다. 30일 내용도. 이거는 기출이라기보다는 기출이 변형된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보호구 안전인증 고지사항 추락, 비례,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의 성능 시험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던 문제죠. 자, 답안 보시죠. 답안은 내간통성 시험, 그리고 내전압성 시험, 내수성 시험, 난연성 시험, 충격 흡수성 시험, 턱근 풀림 시험. 자, 이거는 약간 공통점이 있죠. 남성분들이라면 다 할 겁니다. 군대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군대에서 저희가 방탄모 쓰죠. 방탄모. 군대에서 쓰는 방탄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생각해보세요. 뚫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 색깔 바꿔볼게요. 자, 내 간통 뚫리면 안 되고, 내 전압성, 전기에 버텨야 하고, 내수성, 물에 버텨야 하고, 난연성, 불에도 버텨야 하고, 그리고 뭐가? 충격 흡수성. 우리 방탄모 두들 때릴 때, 때리면 아프잖아요. 충격 흡수가 되었고, 그 턱근 풀림도 해야겠죠. 우리가 턱근 풀리면은, 우리가 그 군기교육 때 가죠? 그런 것처럼 턱근도 풀리는 것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군대를 생각하시면 더 암기하기 쉬울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역시나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작업형 출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 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전격 전부화 전류가 30A인 전기 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몇 mA이고 이건 뭐다? 30mA입니다. 30mA. 그 작동 시간은 몇 초 이내일 거? 이건 뭐다? 0.03초 이내일 거. 자, 이 문제는 자주 나왔던 필답이 나왔던 문제고 역시나 이 문제도 역시나 작업형도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잘 정리해 주시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나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단위입니다. 단위. 단위에 대한 중요성 잊지 말자. 단위 없으면 안 돼요. 단위 없다면 틀린다. 뭐 시험을 칠 때 뭐 답안지에 또 편하게 해서 뭐 예를 들어 나왔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안 적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무조건 단위를 전부 다 암기해 놓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시험지에 답안지에 그게 친절하게 단위가 적혀 있을지 안 적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에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에 있어 저장 탱크 설비, 유틸리티 설비 및 제조 공정 중 고체 건조 분쇄 설비 등 간단한 단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법 중 보기에서 2가지를 선택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기 먼저 보실게요. 보기 방호 계측 분석, 이상 위험도 분석, 작업자 실수 분석, 상대 위험 순위 결정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신기한 거는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답안 먼저 보여드릴게요. 답안은 작업자 실수 분석과 상대 위험 순위 결정입니다. 왜 제가 이제 오른쪽에 해당 표를 보실게요. 보통 이 문제를 외우실 때는 여러분들,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보다는 보통 영어 알파벳을 많이 외우거든. 하조, PHR, FMCA, CCA 이런 식으로 보통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해서 짧게 외우시고 더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험을 낸 출제자가 이 부분을 파고든 겁니다. 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보통 알파벳만 외우기 때문에 헷갈리게 하려고 한글로 나오는 부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잘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공부할 때 무조건 한글로 가능한 부분도 다 외워야 한다라는 좀 뭔가 힘들겠지만은 한글 부분도 다 체킹해서 외워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왜 이렇게 출제자가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에 나온 거는 저장 탱크 설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장 탱크 설비 쪽에 있는 평가 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 예상 징후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상대 위험 순위 결정 기법, 공정 위험 분석 기법, 공정 안전성 분석 기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요 어렵겠지만은 좀 힘내겠지만은 우리가 한글로 되는 부분도 꼭 암기해야 한다고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자, 그림이 4가지가 나와 있고, 자, 답을 바로 보실게요. 자, 첫 번째는 물체 이동 금지고요. 두 번째는 폭발성 물질 경고, 세 번째는 부식성 물질 경고, 마지막은 들 것입니다. 자, 이 문제도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24년도에 시험 쳐서 1회차 분들한테 제가 계속 안전보건 표지 외우고 들어가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역시나 또 희한하게 안전보건 표지 문제가 나왔던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것만 외우면 안 됩니다. 안전보건 표지에 대해서 전체를 다 외워야 합니다. 그건 뭐다? 신기방의 네이버 카페에 가면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가입만 하시면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깜지 노트 방식을 외우시면 여러분들 한 방에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24년 필답병 1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현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